5월, 10월 달에는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거다. 아마 7월부터는 빅스텝이 아니라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요새는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 줄이고 또 인버스 ETF로.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저희가 2월 달에 한번 모셨고 예. 그때도 약간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거품이 아니다 라는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렸고 교수님은 여전히 거품이다 예, 예.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 테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뭐 나머지 그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지고 예. 미국 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가운데 예. 또 교수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5월 달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그런 쪽을 말씀하시다가 왜 5월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 5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고요. 아, 네네. 예, 하락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명목 GDP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가를 전망할 때 그 일평균 수출 가지고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그림에 있습니다만 상관계수가 0.85나 돼요. 예, 그런데 이게 4월보다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 금액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10%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월에는 한 적정 주가 2,770 정도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수출이 그냥 뭐 1일에서 10일까지 10일 단위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까지 발표된 거 보니까 제가 10% 정도 늘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5월 달에 근데 10일까지 8.9% 증가로 나왔습니다. 아, 8.9%요? 예. 근데 제가 10% 증가하면 적정 주가 2,770이었는데요. 8.9%를 모델을 넣으면 한 2,730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적정 주가인데 지금 2,60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 저평가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환율이 1280원도 넘었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1280원 환율은 너무 높거든요. 조만간 저는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10월 무렵에는 빠르면 10월 무렵 12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3월 무역 수지 적자 보니까요. 1,098억 달러나 됩니다. 네. 역사상 월별로 1,000억 달러 넘기는 처음이거든요. 뭐 3월뿐만 아니라 1월에서 3월까지 보더라도 작년 1, 3월보다 거의 42%나 증가했어요.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 강세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인상 문제만 조금 자그라들면 이렇게 대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서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달러 가치가 네.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이게 환율이 제가 거꾸로 그리는 건데요. 이게 파란 선인데 이게 환율이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280원인데 1200 근처까지 가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 돈 가치가 올랐을 때 외국인이 이거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10월 달에는 뭐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5월, 10월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 즉 미국의 약간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그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가치가 좀 과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제가 국제결제은행에서 환율 평가해 놓은 거 보니까요. 국제결제에서 매월 그 실질 실현 환율을 발표하는데 제일 과대평가된 통화가 주요국 통화에서 달러고요. 지금 엔화는 뭐 130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엔화가 거의 40% 정도 저평가되었어요. 엔화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저평가된 거는 처음입니다, 역사상. 국제결제은행에서 2000년 이후로 실질 실효환율 계산했는데요. 이 40% 정도 저평가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을 사고 판다면은 지금 저는 달러를 팔고 외화를 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네네. 지금 한 투자는 안 하고요. 대신 그동안 달러 가치가 오르라고 생각하고 달러 ETF는 사놨어요. 달러 ETF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좀 저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 ETF를 줄이고 있거든요. 저는 조만간 뭐 거의 다 줄여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엔화도 사실 많이 저평가돼 있긴 하고 뭐 원화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 시장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계속해서 막 빅스텝이라고 말하면서 뭐 0.5%씩 막 몇 번은 올린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중립금리를 달성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뭔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잖아요. 외국인의 매수세고.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매칭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연준에서 이렇게 강력한 긴축 이 부분이 시장에 지금 거의 다 반영돼가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끝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7월까지 빅스텝, 뭐 컨센서스가 빅스텝인데요. 아마 6월까지는 빅스텝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물론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나왔는데요. 2분기, 3분기 성장 플러스로 나오지만은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되니까 아마 7월부터는 빅스텝이 아니라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이 정도, 뭐 이제 하반기 FOMC 있을 때마다 그 정도 올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아마 달러 강세가 뭐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달러 강세가 지금 달러 지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가 105 근처 하고 있는데요. 105, 이 정도가 저는 고점이 아닐까. 거의 고점 무렵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3.1%까지 얼마 전에 올라가죠. 지금 2.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거의 10년짜리는 거의 정점에 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좀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 거로 기대하면은 일부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 우리 주식 비중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그 금감원 통계 보니까 우리 외국인 주식 비중이 26.7%로. 그밖에 안 돼요? 한때 32%까지 왔었죠. 근데 지난 4월 통계가 나왔는데 26.7%로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도 작년 초에 외국인 비중이 한 55%였는데 지금 50.8%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로 삼성전자 많이 팔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역시 우리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저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채널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제 오를 것이다 말한 부분이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뭐 개별 기업이 막 엄청 좋다라서 사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이 유입되면은 당연히 이제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외국인 우리 주식을 살 때 제일 유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저는 미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위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뭐 순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보거나 이제 반도체 산업 뭐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돈은 여전히 잘 벌고 뭐 괜찮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약간 매크로 상황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는 내년 상반기에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거시 경제를 주로 공부하니까 거시 경제, 뭐 경기 정점, 저점 이런 거 순환을 보는데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이 고점이고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대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 올랐어요. 근데 3월에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꺾였는지 추세적으로 꺾이는 건지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근데 선행지수가 하락한 거 보니까 동행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동행지수가 꺾이고 나서 평균 몇 개월 정도 꺾였느냐. 72년부터 이렇게 순환 주기를 보면 평균 19개월 정도 꺾였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간이 더 짧아질 수는 있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아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제일 나쁜 시점일 것이다. 그런 걸 기대하고 올 4분기 후반 또 내년 초에 가서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주가가 경기보다 약간 빨리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5월에서 10월 사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또 한 가지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네. 제가 예측하면은 5월에서 10월 사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예측하신 거예요? 궁금해요. 제가 거시경제 모델 가지고 예측하는데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작년 7월 달 선행지수가 8월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7월 한 달 떨어졌는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인지 일시적인 하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만드는 모델 가지고 예측하는데 이 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해요. 제 모델상으로. 네네. 그게 선행지수가 장단기 금리차도 들었는데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다가 약간 확대됐거든요. 네, 약간 일시적으로 약간 역전 현상 나왔다가 다시 확대되는. 그것이 약간 경기 확장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내려다 보면은 계속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작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작은 언덕이 아마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정확하게 10월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죠.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반등을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대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직 추세적인 이번 반등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에 이제 들어섰거든요. 그걸 보면은 내년 상반기가 한 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제 예측대로 그런 시기가 오면은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책도 하나 냈습니다만 더 찬스라고 우리 출판사에서 아주 제목을 좀 보기 좋게 달아놨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년 상반기가 우리가 결정적으로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많이 떨어진 데 대한 일시적인 상승, 그쯤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른다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정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 전에 대비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근데 교수님께서 이미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10월까지는 좀 좋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럼 그 정도 되면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고 약간 그런 플레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사실 삼성전자가 95,000원 갔을 때 제가 그때 7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 주식 90,000원 넘어서 저는 비중을 줄였어요. 그 일부는 가지고 있거든요. 주가 지수가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만큼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떨어지도 비슷한 비율로 인버스 ETF는 오르니까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65,000원, 67,000원 이 무렵까지 떨어지니까 저는 인버스 ETF 줄이고 요새는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대로
뭐 크게는 안 올리지만 한 10% 정도는 저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예측대로 10월 달에 또 삼성전자가 제 예상만큼 오르면은 네. 예,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 줄이고 또 인버스 ETF로 또 리스크 관리를 또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약간 해지 차원에서 예, 약간 두 개의 그런 투자 대상을 예. 보유를 하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버스 ETF를 산다고 그러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다 팔고 인버스 ETF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 질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불확실하죠. 제 모델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저는 58년 KT인데요. 저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 만큼. 네네. 나이가 들 만큼 주식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 안 팔고 일부 인버스 ETF 그런 식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제가 하는 거는 비율만 조정합니다. 예. 하락 국면 같으면은 인버스 ETF 비중을 늘리고 네네. 상승 국면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일부 종목 비중을 늘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점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제 모델에 나온 수치 보고 그걸 네.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네. 약간 자기만의 그런 규칙이라든지 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거기에 맞춰서 확실히 좀 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예. 확실히 좀 꾸준하게 수익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제 말도 듣지 말고 아무 말도 듣지 마십시오. 네. 당신이 잘하는 것만 하십시오. 네네. 그런 게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요. 리스크 하려고 언제든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근데 저는 뭐 종목 잘 모릅니다. 산업도 잘 몰라요. 네네. 제가 뭐 거시경제, 뭐 산업 큰 거 거시경제 흐름만 알고 경기 국면만 저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